코리안 퍼레이드는 한민족 문화의 우수성을 미 주류 사회에 알리며 코리안 아메리칸의 힘과 위상을 다시 한번 과시했습니다. 한인 시니어 메디케어 시장을 놓고 보험업체 에이전트들 사이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영주권 취득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홀리네임 병원이 일요일에 개최한 유방암 바로 알기 연례 걷기 대회 워크4 케어가 수백 명이 동참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뉴욕 라과디아 공항과 뉴저지 뉴악 리버티 국제공항 등이 여행객들의 전국 공항 평가에서 최하위권을 차지했습니다. 미국 내 청소년 자살 인구가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7개월여 만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실무 협상을 가졌지만 또다시 결렬로 막을 내렸습니다. 영화 배트맨 시리즈에 나오는 희대의 악당 조커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 조커가 4일 개봉하면서 뉴욕시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유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에 열린 코리안 퍼레이드는 한민족 문화의 우수성을 미 주류 사회에 알리며 코리안 아메리칸의 힘과 위상을 다시 한번 과시했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50만 뉴욕 한인 사회의 최대 축제인 제39회 코리안 퍼레이드가 맨해튼 38가에서 27가까지 코리안의 물결로 가득 수놓으며 화려하게 개최됐습니다. 이날 정오부터 치러진 퍼레이드는 가을 단풍을 연상케 하는 오색 빛깔의 꽃차들과 풍물패의 신명나는 연주와 함께 지역 한인회와 문화, 예술, 체육 등 한인사회 각계 분야 200여 개의 참가팀이 2시간 동안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이날 코리안 퍼레이드는 아리랑 유랑단의 소고춤 무용 공연과 K-팝 공연, 한국 전통무용, 어린이 전통무용 공연 등이 진행되면서 관객들의 흥을 돋웠습니다. 초대형 비빔밥 퍼포먼스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에드워드 브론스틴 뉴욕주 하원 의원을 비롯해 한국계 뉴욕시 시의장 키스 파워스 뉴욕 시의원, 피터구 뉴욕 시의원 등 미주류 사회를 대표하는 뉴욕의 거물급 정치인들과 한인 커뮤니티 리더들이 나서 한인의 높아진 위상을 보여주었습니다. And it's a great way to celebrate the Koreans' contribution to our city and our country and culture and food, and it's just a privilege to take part in it. 주최 측은 이번 퍼레이드를 통해 앞으로 한국 문화의 인식과 그 위상이 훨씬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만 뜻깊은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100년 대계, 미래의 100년 대계를 여는 대행진을 우리 동포들과 함께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주 마음이 흡족하고 우리의 그 전통적인 음식을 판매를 하고 또 여러 문화적인 면을 알리는 그런 텐트들이 쫙 이렇게 빽빽이 들어서서 너무나 흐뭇합니다. 한편 야외 장터는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한국 음식과 각종 장터가 관람객들의 발길을 붙잡기도 했습니다. Glad that a lot of people came out to support, and to appreciate Korean culture. 이날 한인은 물론 현지인과 관광객 수만 명이 몰려나와 페스티벌을 즐기면서 코리안 퍼레이드 페스티벌이 글로벌 축제로서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한인 시니어 메디케어 시장을 놓고 보험업체 에이전트들 사이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 양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달 15일부터 올해 65세 이상 시니어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메디케어 등록 기간이 시작되면서 신규 메디케어 가입자 확보와 함께 기존 가입자 유치를 위해 유치전이 한인보험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어로 신청 서류에 기입해야 하는 노인들에겐 그 자체도 신경이 쓰이지만 특히 개인이 다양해진 메디케어 플랜을 비교해서 자신에 맞는 플랜을 선택하여 가입하기가 여간 쉽지 않습니다. 또한 이전과 달리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 가서 공무원들과 문답하는 과정을 거쳐야 가입이 완료되기 때문에 더욱 전문 에이전트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자기가 마이 어카운트를 만들고 신청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마이 어카운트를 만들 때 과거에 자기를 다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그때 그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과거에 했던 일들 그런 것들을 잘 기록해 놓으셨다가 거기 질문에 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직접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다 가져가서 문답을 하고 신청을 또 해야 되는 그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에이전트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시장에 진출해 있는 메디케어 에이전트 수는 과포화 상태입니다. 현재 한인보험업계 에이전트 수는 약 500명의 수준으로 이 중 20%에 들어야 스타 에이전트 대접을 받을 수 있어 경쟁이 치열합니다. 또한 메디케어의 시장성이 높아 에이전트 수는 계속 증가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업계들은 신문 광고와 TV 광고, 메디케어 관련 행사와 세미나, 유치전을 열면서 가입자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영주권 취득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을 통해 11월 3일부터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의료비 지불 능력을 입증하지 못한 이민자들에게는 이민 비자 발급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오는 15일부터 시행되는 공적구조 새 규정과 마찬가지로 미국 국민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저소득 이민자의 미국 유입을 막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이번 규정에 의하면 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이민자는 이미 건강보험 플랜에 가입해 있거나 입국 30일 이내에 건강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민자는 자비로 의료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치로 연간 수천 명의 이민자들의 영주권 취득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을 줄여보겠다는 좋은 방법으로 고안해낸 것입니다. 많은 영주권 신청자들 중에는 이 건강보험료가 너무 비싼 이유로 못 들게 되고 못 들게 되면 당연히 영주권 신청을 거절하겠다 이런 고안입니다. 이 정책은 이때까지 나온 이민 정책 중에서 최악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정책 때문에 적어도 현재 60% 이상의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지 않을까라고 걱정되는 형편입니다. 홀리네임 병원이 일요일에 개최한 유방암 바로 알기 연례 걷기 대회 워크포 케어가 수백 명이 동참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걷기 대회 외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성들을 위한 무료 유방암 조기 검진 신청도 이뤄졌습니다. 최경희 병원 부원장과 수잔 박 씨, 앤드류 바바라 최 부부도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홀리네임 병원은 11년 동안 뉴저지주 티넥 홀리네임 병원에 무료 건강검진 행사 헬스 페스티벌도 개최하며 지역사회를 위해 많은 이바지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라과디아 공항과 뉴저지 뉴악 리버티 국제공항 등이 여행객들의 전국 공항평가에서 최하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인 JD 파워가 최근 실시한 조사에서 라과디아 공항이 모든 카테고리에서 최하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족도 조사는 공항 접근성과 짐을 붙이고 찾는 서비스, 시큐리티 체크, 공항 음식점과 상점 등에 대해 이루어져서 총 1000점을 만점으로 채점됐습니다. 평가는 3,300만 명 이상 이용하는 공항을 메가, 1,000만에서 3,290만 명이 이용하는 곳을 라지, 그리고 450만, 990만 명인 경우는 미디엄으로 나눠서 이루어졌습니다.
메가공항 중에서는 뉴아크 리버티 국제공항은 지난해 701점보다 떨어진 695점으로 최악으로 꼽혔습니다. 라즈공항에서는 뉴욕 라과디아 공항이 662점을 기록해 이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 카테고리에서 가장 만족도가 낮은 공항에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미국 내 청소년 자살 인구가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자세한 보도 양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나이티드 헬스 파운데이션이 최근 공개한 아메리카 헬스 랭킹 2019 보고서에 따르면 미 전국 청소년의 자살률은 2016년 청소년 인구 10만 명당 8.4명에서 2019년에는 10.5명으로 늘어나 최근 3년간 무려 25%가 증가했습니다. 전미 최저 수준의 청소년 자살률을 유지해온 뉴욕과 뉴저지 역시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은 2016년 청소년 인구 10만 명당 5.2명에서 2019년 6.4명으로 3.7% 증가했고 뉴저지는 2016년 5명에서 2019년 5.2명으로 4% 증가했습니다. 전국에서 청소년 자살률이 가장 높은 주는 콜로라도로 지난 3년간 58%로 급증, 청소년 인구 10만 명당 20명 이상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별로는 2019년 기준 남성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15.7명이 자살한 것으로 집계돼 여성 자살률보다 3.1배가량 높았습니다. 인종별로는 인구 10만 명당 아메리칸 인디언이 30명, 아시안이 8.3명, 흑인이 6.7명, 히스패닉이 7.3명, 백인이 12.7명 등으로 아시아인의 자살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의 폭력예방부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자살은 청소년들의 죽음 원인 2위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청소년 자살 방지를 위한 핫라인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북한과 미국이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7개월여 만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실무 협상을 가졌지만 또다시 결렬로 막을 내렸습니다. 자세한 보도 박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이 5일 결렬됐습니다. 북미 모두 협상 재개 여지를 남겼지만 회담 결렬 이후 미국 측의 빈손 제한 여부 등을 놓고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명길 북한 협상 대표는 기대감을 한껏 부풀게 하였으나 미국이 아무 준비 없이 왔고 북미 대화를 자국 정치에 이용하려고만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이미 미국 측에 제시했고 북미 대화는 전적으로 미국에 달렸다며 적대 정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더욱 암울한 것은 향후 협상 재개 여부조차 불투명하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이주 내 다시 만나자는 입장인 반면 북한은 후속 협상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하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안린데 스웨덴 외교장관은 협상이 재개된다면 스웨덴 측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했지만 사실상 올해 안에 세 번째 북미 정상회담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미국 협상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를 만나 후속 대응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비핵화 해법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노딜로 귀결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비핵화 협상은 중대한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영화 배트맨 시리즈에 나오는 희대의 악당 조커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 조커가 4일 개봉하면서 뉴욕시가 초긴장하고 있습니다. 2012년 영화 다크나이트 라이즈가 상영 중인 극장에서 조커 숭배자가 저지른 총기 난사가 다시금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7년 전 일어난 이 사건은 콜로라도주 오로라의 영화관에서 조커를 모방한 남성이 무차별 난사한 사건으로 12명이 숨지고 70명이 다쳤습니다. 이에 FBI까지 나서 총기 난사 가능성을 경고하고 지역 경찰들은 극장 앞에서 조커를 보려는 관객들의 소지품을 일일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은 아직 위협은 없지만 영화가 상영되는 극장에서 경계태세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에게 주의를 권고했습니다. 상영관 주변에서 모방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경계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나소 서포 카운티 경찰도 영화관에 병력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내 일부 극장에서는 마스크를 쓰거나 페이스 페인팅을 한 관객들을 출입을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논란이 커지자 배급사 워너브로스의 영화가 현실에서의 폭력을 옹호하지 않는다며 조커를 영웅으로 그리지 않았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맨해튼 차이나타운에서 잠자던 노숙자 4명이 둔기에 맞아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5일 뉴욕시경은 이날 오전 1시에서 2시 사이에 맨해튼 남부 차이나타운 일대를 돌아다니며 노숙자들을 살해한 혐의로 용의자 루디 로드리게스 산토스를 선상에서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4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산토스에게는 살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이 혐오 범죄와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경찰은 피해자들이 특정 인종 또는 나이 때문에 범행이 타겟이 됐다는 증거는 없다며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루클린에서 자전거를 타던 10살 소년이 SUV 차량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이는 올 들어 뉴욕시에서 일어난 23번째 자전거 이용자 교통사고 사망입니다. 뉴욕시경은 5일 오전 10시 33분 브루클린 켄싱턴의 포스터 애비뉴 인근에서 자전거를 타던 소년이 무면허 운전 중이던 차량에 부딪히면서 큰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곧장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부상이 심해 수술 도중 사망했습니다. 캔자스주 캔자스시티의 한 술집에서 쫓겨난 남성이 공범과 함께 돌아와 총기를 난사해 4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1시 30분쯤 테킬라 KC바에 2명의 남성이 침입해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숨진 4명은 모두 라티노 남성으로 알려졌으며 총상을 입은 5명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안정을 찾았습니다. 수사관들은 범행 동기에 대해서 밝히는 중입니다. 에릭 아담스 브루클린 보로장이 퀸즈 플러싱 단미온 식당에서 2021년 뉴욕시장 선거 출마를 위한 한인 후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상록수 데이케어 센터 등도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담스 보로장은 퀸즈 베이사이드 고등학교를 나와 한인 사회를 포함한 소수객과 이민자들을 위한 정책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의 제22회 연례 가정폭력 방지 침묵행진이 지난 4일 퀸즈 플러싱 일대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날 109 경찰서 키스샤인 서장과 토비앤 스타비스키 뉴욕주 상원의원,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 주 하원의원, 피터구 뉴욕시 의원 등이 함께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침묵행진에 동참했습니다. 한인 등 아시안 소방관들로 구성된 피닉스 소사이어티가 코리안 퍼레이드 사상 처음으로 소방차 한 대를 이끌고 참가했습니다. 현재 뉴욕시 소방국에는 약 200여 명의 아시안 소방관들이 있으며 이 중 약 30여 명이 한인이라며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공유하기 위해 퍼레이드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은 맨해튼 첼시에서 K-뷰티인 뉴욕 행사를 열고 한국 뷰티 브랜드 41곳을 소개했습니다. 행사에는 스킨, 바디, 헤어케어, 메이크업, 네일 등 뷰티 제품이 패션과 라이프 스타일에 접목돼 소개됐습니다. 행사장에는 첫날에만 약 1,300여 명이 방문했으며 일주일 동안 약 3,000여 명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미국 민주당이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면서 전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대표님을 모시고 민주당이 왜 탄핵을 추진하는지 등에 대해 진단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김동찬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해요. 네. 먼저 우선 트럼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미국이 지금 되게 시끄러운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조사 내용은 과연 어떤 내용인지 간략히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민주당에서 하기 이전에 사실은 이 백악관에서 전화 통화를 하면서 미국 정보기관에 이제 감청이 되고 정보기관에서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이 정보국장 대행에게 이제 어떤 요원이 이제 이 문제를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을 그냥 차일피일 깔고 있다가 이 대응이 안 되니까
그 바로 그냥 조사국에서 의회로다가 이걸 넘겼어요. 넘기면서 이제 문제가 됐는데 민주당 의회도 처음에 이걸 받고 바이든 부통령 자신 지금 민주당의 1등으로 달리고 있는 후보에 관련된 문제니까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던 2차였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민주당 내 진보적인 소장파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임피치해야 된다,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들고 나오니까 그럼 민주당이 할 수 없이 이제 탄핵이라는 이제 열차를 타게 됐는데 내용은 뭐냐면 우크라이나 그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를 하면서 젤렌스키 대통령 거기에 조 바이든 부통령의 아들이 거기에서 무슨 우크라이나에서 부정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잖아요. 그거 좀 제대로 조사해갖고 좀 밝혀달라고. 그래서 내가 좀 그걸 좀 써야 되겠다. 이런 이제 취지로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대통령이 어떤 권한을 심하게 이제 오용했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거는 지난번에 있었던 러시안 게이트와는 좀 틀린 문제고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이제 탄핵을 하겠다고 나선 거죠. 되게 심각한 그런 문제네요. 네. 네, 그러면 만약에 탄핵이 진행된다면 탄핵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또 김동찬 대표님은 과연 탄핵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시는지. 예. 네. 탄핵의 절차는 간단합니다. 하원은 검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원은 만약에 하원에서 3분의 2 이상이 이제 탄핵을 지지한다 그러면 이제 기소가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탄핵이 기소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상원으로 옮겨지면 상원은 이걸 가지고 심판하는 재판관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원에서 3분의 2가 만약에 이 탄핵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건 탄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민주당에 장악하고 있는 하원에서는 기소는 가능한데 상원에서는 이게 공화당이 훨씬 더 많은 다수당이기 때문에 이게 탄핵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공화당 내부에서도 내년 선거에 공화당에서 뛰어야 될 사람들이 한 26명 정도가 되고 민주당은 내년 상원 선거에 나설 사람이 12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화당이 방어해야 될 숫자가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배럴그라운드 지역 같은 경우 공화당이 될지 민주당이 될지 한 번씩 바뀌는 이런 지역에 있는 연방의원, 공화당 상원의원 같은 경우는 고민을 하게 되죠. 내가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막으면서 내가 산화할 것이냐, 아니면 대통령이 탄핵되더라도 내가 정치 인생을 계속 갈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될 것인데 아마 이 부분 때문에 하원에서 기소는 되겠지만 상원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주셨는데요. 네. 이번 탄핵 사태를 보면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그런 계산된 생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일단 민주당은 공격적 입장이고 당 내에 소장파들이 문제 이제 들고 일어나는데 소장파 중에 이제 진보 세력들이 목소리를 크게 냈습니다. 이거는 바이든을 물리치고 진보 후보가 되겠다는 거고, 또 이 여세를 미뤄가면 이 내년도 선거에서 민주당이 유리하겠다 이런 생각인 거고, 공화당은 이 수세적 입장인데 최선의 방법은 세를 결집시켜서 지지성을 결집시키겠다 이런 뜻인데 거의 짧은 시간 내에 수천만 부를 모금하는 이런 거 봤을 때 이 싸움은 쉽지는 않은 것이다. 누가 이기든 간에 그런 생각입니다. 네, 오늘 김동찬 대표님을 모시고 민주당이 왜 탄핵을 추진하는지 등에 대해 논의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김동찬 대표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